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진판 안지원입니다. 네, 잃지 않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포지션을 말씀드리고, 오늘 현금이 많이 말랐습니다. 또다시. 예, 사고 싶었던 주식들이 가격이 막 떨어지길래 네, 담았습니다.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금 비중은 뭐 계속 줄여가고 있고,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많았는데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좀 덜 줄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줄여야 돼요. 하여튼 뭐 이런 저는 이제 여기서 너무 줄여가지고 장이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현금 보유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네. 줄일 현금이 얼마 안 남았어 오늘. 막 가지고 가더라고 막. 네. 오늘 진짜 많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장은 정말 장중에는 공포스러웠죠. 네. 코스피가 장중엔 종가로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1.1% 마이너스, 코스닥은 1.2% 마이너스인데 장중에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마이너스가 예.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로 반등할 때 외국인이 좀 덜 팔아서 반등하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끝날 때까지 계속 팔았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2조 7천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2조대를 넘은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도 3천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조 6천억 그대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4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1,9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200억 매도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빠져나가니까 또 원달러 환율은 또 급등했습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최저치죠, 가치 기준. 네, 1,169원으로 끝났습니다. 달러당 가치가.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은행이었습니다. 2.9% 상승했고요. 은행 딱 지주들 빼고 은행만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3.8% 상승했는데 업종을 끌어올렸고요. 제주은행은 0.7% 상승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한 1%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업종이 2등했습니다. 네. 네, 보험업종이 0.37% 상승했고요. DB손해보험이 2.4% 많이 올랐네요. 이런 장에. 골드만삭스에서 좀 리포트가 나왔고요. 하나금투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현대해상도 1.75% 그리고 네. 삼성화재 1.6%. 오늘은 은행보험, 이 금융업종이 업종 상승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줬거든요. 오늘 장 마감에 미국 금리가 1.361%였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1.1대였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쌉니다. 네. 네, 미국 금리는 근데 거기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1.45%, 한국 10년물은 1.928인데요. 네. 8월 이제 금통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남았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가계대출 잔액이 1,040조 원입니다. 가계부채가 아니라 가계대출만 1,040조 원이고요. 네. 전월 대비 9.7조 원 증가했고 4월에 16조 원 증가했는데 이때 이후로 월간 가장 큰 증가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GDP 대비도 조금 과하게 올라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100%가 넘었죠. 계속 올라오고 있죠. 좀 별로 뭔가 제어가 필요한 상황인 거는 같아요. 왜 이렇게 늘어나? 나는 대출 다 없는데. 이게 원인을 보면은 주택 매매 그리고 전세, 집단 대출 수요.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계속 증가세 보이는 이유였고요. 집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대출이 없는 거구나. 집이 없어가지고. 집 없는 사람도 전세 대출 받기 위해서 지금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뭐 갭 투자하기 위한 것도 늘고 있고 집 사기 위해서 그런 것도 나는 늘고 있고요. 서울에 집이 없어서 서울에 전세도 없어서 대출이 없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런 거죠. 나는 왜 대출을 쓰지 했는데 그런 거구나. 서울 거주자가 네. 대출 없는 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제가 서울살이를 잘 몰라요. 시골에 살아가지고 개구리가 울고 벼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한 150평쯤 돼도 큰 집이 아니야. 200평 돼도 큰 집이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는요? 그럼요. 전원주택 200평 해봐야 뭐 있습니까? 물론 풀은 깎아야 되니까 많죠. 근데 뭐 우리 200평은 좀 돼봐야.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서울 분들은 넓은 집 사시고 싶죠? 네. 우리는요, 넓은 집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골치 아파요. 청소할 게 많아. 그쵸. 뭔가 할 게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되면 한 25평쯤 되면 적당하구나. 뭐 이런 느낌 듭니다. 물론 이제 데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 공간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창고 개념이 이제 많으니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25평이라도 뭐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투에서 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그 주택 매매, 전세, 집단대출 수요 때문에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니까 이로써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 명분이 없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예전에 금융 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코로나가 재확산하지만 그래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만약 예상과 달리 8월에 동결을 한다면 10월에는 올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올리고 10월에도 올리고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했고요. 그건 낮죠. 그 2번 연속으로 올리면 시그널을 주니까 네. 그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올리려면 10월에 올릴 거면 그냥 8월 빨리 올려야 되나? 한 번만 올리고 이제 더 이상 시그널을 안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국채 금리에 대한 전망이 상식과는 좀 반대였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강화 때문에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이 7월에 비해서는 8월에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월 금리 인상 이후에 주요 채권 금리는 하락 전환할 것이다. 라고 금리 상승, 언급했습니다. 채권 가격 상승. 네, 보통 흔히 생각하기로 금리 금리 인상시키면 채권 금리도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기 전망에 대한 전망이 꺾여서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더 이상 전망했습니다. 뭐 콜 금리는 안 올릴 걸로 보여지니 네. 예, 그 상황에서 경기 꺾이니 금리 떨어지고 채권 가격 오른다 이렇게 뭐 충분히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네. 생각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반도체 D램 가격 전망 하향의 영향이 계속 오늘까지도 끼치는 모양이고요. 이제는 좀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6.4% 빠졌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4% 빠졌고 램리서치 4% 빠졌습니다. 이 여파가 오늘까지 온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후죽순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근데 막판에 돌이켜가지고 플러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간 너무 많이 네, 빠졌지. 이틀간 뭐 10% 넘게 빠졌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하이닉스 반등하는 거 보고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반등을 못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조금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또 월요일날 연휴인데 기쁜 마음으로 연휴를 맞아야 되는데 월요일 연휴입니까? 월요일 연휴입니다. 16일 대체 공휴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랬어? 모르셨군요. 나 몰랐어. 진짜 지금 알았어. 오늘 첫 휴가입니다. 그렇구나. 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토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노근창 센터장님 일부 급편성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가는 예,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원칙. 자, 원칙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격은 우리한테 가치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이 움직임은 바닷물이 찰랑찰랑하는 위에 찰랑찰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조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다른 경기는 이렇게 한 각도가 한 3, 4도 각도로 올라가면 반도체는 20, 30% 각도로 올라가다가 잠깐 한 번 쉬는 겁니다. 한 번 쉬어도 올라가던 각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한 번 쉬었다 원상 복구되는데 시간이 다른 경기 사이클에 비해서 월등히 빠를 거예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 줄어들까? 앞으로? 피크해요? 데이터 아니죠. 센터 피크아웃입니까? 빠르게 늘어나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잘 안 하셨구나 지금. 미안합니다.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다음부터 어려운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기대해봐. 오늘 끝나기 전에 어려운 거 하나 갑니다. 자, 네. 네, TSMC하고 애플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데 삼성전자와 구글 간의 협력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애플은 일단 차세대 아이폰과 맥에 들어가는 이 칩을 내년도에는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TSMC와 AP칩 독점 생산 계약을 맺었고요. 향후 애플카에 필요한 AI 칩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은 최근에 텐서라는 모바일 AP를 개발을 했고요. AI 앱 가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서와 CPU, GPU, 모뎀 칩 다 갖춘 이거를 SoC라고 부르는 통합칩 형태입니다. 시스템 온칩. 네, 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5나노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하반기에 출시할 스마트폰 픽셀 6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또 텐서를 기반으로 크롬북에 들어가는 노트북 프로세서, 데이터 센터용 AI 칩, 그리고 자율주행 칩까지 자체 설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향후에도 이 구글과 삼성 간의 협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삼성도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AP, 그 엑시노스 W920, 요거를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플랫폼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자사 OS인 기존에 사용하던 타이젠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구글과 협업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거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운드 살리는 게. 네. 네, 애플하고 조금 비슷한 구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BI텍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매각 추진한다라고 어저께 뉴스 보도가 단독 보도가 났는데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발빠르게 회사에서 대응을 했더라고요. 이 매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뭐 지금까지 사실 이 관련 매각한다 보도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부인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매각 진짜 추진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일단 그 매각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각 대상은 DB그룹 그리고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해서 총 17% 정도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서 지분 100%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4에서 5조 원 정도로 본다라고 합니다. 전일 기준으로는 한 2조 8천억 정도였습니다. 오늘 한 조금 빠져가지고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40%에서 거의 50% 가까운 굉장히 높은 아니구나. 프리미엄이죠. 40%, 아유 많이 받는구나. 많이 40%에서 받죠. 거의 막 80% 정도 받는 거네. 네. 네. 그리고 인수 후보는 그 LX 그룹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가 거론이 된다라고 합니다. 보도가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근데 이거를 부인을 해가지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도를 썼는지 굉장히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나중에 좀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팔어. 그렇죠. 뻥카는 날릴 수 있죠. 네. 네, 뻥카를 날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소설 쓰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럼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체화되기 전에 가격 협상해야 되는데 이건 쏟아져 나오면은 이거 걷어들일 수 없으면 가격을 올릴 수가 없잖아 더 이상. 네,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죠. M&A는 회사 직원들도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다행히 장 중에 이런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장 중에 만약에 나왔으면은 시초가에 엄청 떠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네. 한 장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공시를 냈지만 그래도 시초가에 좀 호가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발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이제 많은 피해가 생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에서 COO라고 하죠. 최고 운영 책임자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합작 사업에 대해서 유럽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기존에 5월에 미국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 설립을 발표를 했었고요. 60기가와트 규모로 시작해서 2030년에는 180기가와트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합작을 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 안 좋은 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2.7% 상승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다 괜찮았어요. 2차 전지는 네, 무섭습니다. 네. 오늘 빠지질 좋았어요. 않아요. 지금 180기가 얼마? 180기가 2030년까지요? 네. 6318 300만 대인가요? 그러면 180기가 300만 대 맞나? 300만 대 느리구만. 느려. 다른 회사다는 포드 아닙니까? 포드 1년 포드. 생산량이 한 6, 700만 대 캐파는 될 텐데 그럼 절반 2030년까지 절반 느린 것 같은데 예 맞죠? 60kW 나누기 아니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도 일리노이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이걸 검토한다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 딕 더번이라는 의원이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 노말이라는 지역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사실을 또 보도를 했습니다. 노말에는 삼성 SDI가 배터리를 장기 공급하기로 했던 전기차 업체 리비안 공장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세울 예정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관계자는 배터리 생산 라인의 미국 진출을 검토 중이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해서 사실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 SDI는 미국에 공장 없습니다. 울산, 중국, 헝가리에 공장을 두고 있고요. 25년에 발표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국 출소했잖아요. 네. 이후로 이제 미국 진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향후에 스텔란티스하고 합작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삼성 SDI는 주가는 뭐 그냥 보합이었는데 LG 화학은 한 2% 상승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국 애들은 지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니까 이 미국이 우리하고 손잡는 분위기가 세네. 2차 전지를. 그렇죠. 오히려 뭐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디 샤오미? 홍미가 샤오미죠. 홍하이 전기차 하겠대요.
샤오미가요? 원래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샤오미 폰으로 돈 버는 걸 가지고 다 여기다 때려 박겠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마감할 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리고 넷마블에서 얼마 전에 그 카카오뱅크 지분 한 600만 주 날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도 팔았습니다. 보유 주식을 3년 만에 전량 매도했고요. 넷마블이 2018년에 카카오 게임즈에 500억을 투자를 했었는데 전일 종가 기준 매도 금액이 한 2,500억 수준입니다. 5배. 500억을 2,500억에 팔았습니다. 2,000억 3년. 차익을 실현을 했고요. 딱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조금 잘했네 우리보다. 잘했습니다. 네. 3년에 5배면 굉장히 잘했죠. 1분기 기준으로 넷마블의 현금은 1조 8천억 정도 있는데요. 최근에 소셜 카진 업체의 스피넥스 네.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2조 5천억 자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보유 주식을 좀 매도를 해서 마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 무섭게 빠졌습니다. 넷마블도 한 3.8% 빠졌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2% 정도 빠졌습니다. 네. 반면에 크래프톤은 오늘 7.6% 상승을 했거든요. 크게 올랐네요. 네, 유달리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관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만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기존의 그 직원들 상대로 우리 사주 20% 먼저 배정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다 안 받았다며요. 이 청약률도 20%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안 하길 잘했죠. 지금 벌써 아직도 공모가 하회하니까요.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아직은 좀 우려되는 그런 언급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 4분기 출시되는 신작 흥행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유지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그리고 물량 출해 압박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반대로 이제 신금투의 이문종 연구원은 목표가를 51만 원으로 오늘 신규 제시했습니다. 네. 뉴스테이트의 출시 기대감이 유효하고 글로벌 사전 예약자 수가 11일 기준으로 2,7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네. 하면서 전망도 조금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리고 아기상어로 유명한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두두두두. 네, 그겁니다. 네. 네, 미래에셋이 주관사를 맡고 오늘부터 이제 실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에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때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을 받았거든요. 야. 근데 이 회사가 상장을 원하는 기업 가치가 4조라고 합니다. 네. 네. 야, 훌륭하네. 우리도 가기사는? 이거 안 되나? 우리도 상장 추진합니까? 가기사는? 이걸로 안 되나? 조금 길어야 되겠다. 뚜두. 네, 상장 된다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단위 유아용 컨텐츠 기업이 상장을 하는 사례고요. 최근에 주관사를 선정한 뽀로로 그리고 꼬마버스 타요 요거 제작하는 아이코닉스는 기업 가치 한 3, 4천억 정도 수준을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인정받았습니다. 웬일이야. 대단하네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 삼성출판사가 스마트 스터디 지분 18%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데요. 18%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 삼성 투자 잘하네 진짜. 여기는 삼성전자하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삼성 출판사 상관없어요. 네, 그렇죠. 오래된 회사예요. 옛날에 사상 전집 내고 이랬던 데가 삼성 출판사거든요. 그 삼성 출판사가 FNF하고도 관계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요? 네. 무슨 관계가 있죠? 지분 관계가 있죠. 삼성 출판사 잘해요. 이거 도사야. 자식 때 와서 아주 기가 막혀. 아, 이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주식 잘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 있죠. 투자를 잘해. 투자를. 예, 투자. 투자와 경영을 잘하는 거지. 예. 주식은 그에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그걸 보는 선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아씨, 양경 도수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990명 나오면서 사흘째 지금 2,00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실내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하는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 했나 봐요. 막 다 벗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만 빼고 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쓰고 다녔다, 안 쓰고 다녔다고 해야지 벗고 다녔다는 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네. 굳이 뭐 오해 소지는 없었어요. 마스크 벗고 다닌다 이 말은. 죄송합니다. 음란마귀가 있나 봐요. 네. 네, 중국에서 이제 7월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7월 판매량이 2,777만 대였고요. 전월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5G 폰 비중은 80%까지 올라왔고요. 2분기에 출하량이 좀 부진했죠. 중국 업체들이 하반기에 성수기를 대비해서 출하량을 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네. 8월부터는 샤오미를 필두로 주요 업체들이 신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웨이도 기존의 내수 점유율 많이 뺏겼던 거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8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출하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NH증권에서는 이제 8월에도 출하량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중화권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뭐 그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폴더블 부부가 하나는 폴더블 하나는 퓰리폰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좋은가 봐요. 이전보다. 요거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주가 올라온 거는 까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 뭐 너무- 도로 다 빠져가지고 근데 오히려 이거 대수는 안 팔려도 준비한 대수 쇼티지가 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쇼티지가 나오면 갑자기 기대감 빵 올라오거든요. 그럼 주식은 움직여요. 그래서 그건 한번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벌써 주말이네요. 아 진짜 16일날 놀아요? 16일 놉니다. 그땐 주식장도 놉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놀라운 일이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 월요일 날 휴장이니까 오늘 팔았다? 그것도 고려해가지고 더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자,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급락장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빠르게 권순장에 브릿지를 해가지고 빠른 월요일 날 심심하지 않도록 긴급 시황 진단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뭐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자고 할지는. 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몸빵. 몸빵이지 우리는 항상 이런 거.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